최악은 피하 비트코인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기 써놨듯이 81.5K를 회복하지 못하는 순간 그때는 또다시 폭락이 한 번 더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단기적인 그 상황에서 말이죠. 자, 어제 영상에서는 이렇게 시장의 구조적인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장기적으로 어떻다, 큰 그림이 어떻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의 질문은 훨씬 더 단기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 이게 진짜 매도였는지 아니면 포지션 정리였는지 이 질문에 따라서 단기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은 차트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선, 이게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고 아래에 있는 이 SOPR 지표를 중심으로 지금 시장의 속사정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자, 먼저 이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오픈 인터레스트는 가격 지표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방향성 베팅 규모, 즉 얼마나 많은 포지션들이 시장 안에 쌓여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OI가 증가한다면 레버리지 포지션이 쌓이고 있다. 근데 가격이 빠지면서 OI가 같이 급감을 보여준다면 청산 또는 강제 정리, 최근의 모습이 동일하게 딱 나왔었죠. 그래서 OI는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시장에 얼마나 많은 포지션이 쌓여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현재 차트를 보면 10월 달부터 연일 하락을 보여주던 이 비트코인이 최근에도 고점 대비해서는 꽤 많이 밀려 있는 상태죠. 그런데 파란색 OI선을 같이 보게 되면 이미 한 차례 급격한 감소가 나왔습니다. 자, 고점을 찍었을 당시가 1월 29일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포지션이 털렸다는 신호거든요. 즉, 누군가가 팔아서 내려온 곳보다 버티던 사람들이 강제로 정리된 흔적이라는 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착각을 하게 되죠. 포지션이 털렸으니까 이제 가벼워진 거 아니냐는 이 질문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여기서 포지션이 정리됐다라고 해서 바로 상승이 절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포지션 정리가 심리 안정이라는 그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포지션은 사라졌는데 심리는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장은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시간을 끌면서 다시 포지션을 쌓이게 만들거나 한 번 더 흔들면서 심리까지 완전히 정리하거나 심리까지 정리가 된다면 그게 바닥이 될 수는 있더라도 지금 OI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닥을 단정하기엔 한 번 더 당하게 되고 계좌에 고통만 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을 오늘도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구간일수록 영상 하나로만 대응하면 절대 안 되죠. 가장 위험한 행태예요. 왜냐면 이 OI나 SOPR 같은 지표는 실시간 변화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시청하셨을 때 OI가 더 줄어들면서 또는 저점을 깨면서 반대로 그냥 올라오면서 OI가 다시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기 구간에서는 차트를 계속 보면서 상황을 정리해두는 스터디방을 같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해가 먼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리딩방이 절대 아닙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진입하세요. 여기서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요를 드리지 않고 지금처럼 지표가 애매할 때 이건 청산이냐 아니면 다시 쌓이는 중이냐 이런 걸 그냥 실시간으로 정리해두는 그 공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은 그냥 단기적인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 큰 그림에 대한 내용이고 그 용도로만 활용하셔야 돼요. 실제 대응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진 시장에선 말이죠. 그래서 이 대응 방법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혼자서 시장 대응하는 게 정말 어려우시다면 이 방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요. 뭐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SOPR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PR 지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코인을 팔 때 이익이었느냐, 손실이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SOPR이 1 이상일 때는 이익 실현 물량이 많다. 반대로 1 미만일 경우에는 손절 물량이 많다. 그래서 SOPR은 가격보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냐? 1월 23일까지 분명히 단기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SOPR을 보면 이 시점에서 음수로 전환됐죠. 즉, 손절 물량이 이날 꽤나 나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어요. 보통 건강한 반등에서는 SOPR이 빠르게 1 이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그래도 팔면 이득이다. 이런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때는 달랐죠. 반등이 나왔는데도 사람들은 본전이 왔을 때 버티지 않고 그냥 손절에 던졌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심리 회복에 실패한 반등이었다는 거. 지금까지 봤을 때 이해가 되시고 감이 잡히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뭐 감이 안 잡히셨더라도 추후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보셨을 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매일마다 제가 이렇게 분석 영상을 올려드리는 만큼 좋아요 하나만 받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모습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선명해지거든요. 지금 SOPR 지표 역시 다시 한번 음수 영역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말은 최근 하락이 단순 조정이 아니라 실제 손절이 동반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다만 중요한 건 이 손절이 공포의 끝인지 아니면 중간 과정인지입니다. 이걸 판단할 때는 OI와 SOPR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자, 이 첫 번째 시나리오로는 정말 지치게 만드는 시장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이기도 한데요. 차트를 보면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이미 많이 빠졌죠. 그런데 OI는 진작에 많이 빠진 상태죠. 이 말은 즉 레버리지를 쓰던 그 포지션들, 특히 무리하게 들어왔던 포지션들은 이미 정리가 어느 정도는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SOPR입니다. SOPR이 계속 1 아래에서 즉 음수 영역에 머문다는 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팔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상황을 단순하게 보면 이미 많이 털렸으니까 이제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 구간이 가장 길고 가장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포, 폭발 구간이 아니라 포기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면서 그냥 포기하게끔 가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냥 정리하게끔 만드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포기 구간에서는 큰 캔들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작은 하락, 작은 반등,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겠죠.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들고 있자니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다. 결국 큰 공포가 아니라 피로감 때문에 포지션을 정리하는 그런 행태가 발생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는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아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체력은 계속해서 약해지는 상태가 이어질 수 있고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안 빠지니까 조금 더 사도 되겠지 이 생각입니다. 하지만 SOPR이 계속 음수라는 건 아직도 다 팔고 싶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뜻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추가 하락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구간이 아니라 의심해야 되고 돈을 벌기보다 멘탈을 지키기 가장 어려운 구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멘탈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가능성은 적지만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손절이 멈추면서 나오는 단기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는데 OI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SOPR이 한 번씩 양수로 전환되는 구간. 그럴 때에는 단기 반등세가 한 번씩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 또 사람들이 이제 바닥이겠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OI가 더 이상 크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즉 강제 청산이나 대량 포지션 정리가 일단 멈춘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근데 동시에 1 근처로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손절 나올 사람들 다 나왔네. 팔 사람들 다 팔았겠구나. 여기서 이제 반등 시작하겠구나. 근데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의 문제점은 반등의 성격이에요. 이 반등은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반등이 아니라 팔 사람이 다 나갔기 때문에 잠시 나오는 그냥 되돌림 반등, 기술적 반등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나오는 반등은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근데 지속력은 약해요. 그냥 윗골이 달리고 빠지고 이런 흐름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반등 초반이 아니라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이후 이런 윗꼬리 구간에서 들어가면 큰 코 다칩니다. 사람들이 역시 바닥이었네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때부터 위험 신호가 발생되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I가 다시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등은 위에 쌓여있는 매도 대기 물량을 그대로 안고 가기에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런 말이 꼭 따라오게 될 겁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왜 계속 막히지? 뭐 이런 것들은 지지와 저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더라도 결국 우리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정리된 건 이 구간에서 포지션일 뿐 매도 심리는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구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OI의 행태를 잘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세 번째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나리오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적인 시나리오이지만 가장 늦게 확인되는 그런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게 되죠. 자, 첫 번째, 이 OI가 감소를 멈추고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두 번째, SOPR 지표가 이 1 근처에서 지지를 받거나 명확하게 1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모습.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던지던 단계는 끝났고 새로 진입한 포지션들이 아직 이익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와는 조금 다르게 시장이 단순히 팔 사람이 없어서 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베팅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함정은 있습니다. OI가 늘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OI가 증가하는데 SOPR 회복은 조건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기준을 잡고 말씀드린 지표뿐만 아니라 OI가 늘어나는데 가격은 못 올라간다. 가장 위험한 신호죠. 그냥 포지션만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OI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같이 올라가야 그게 진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무조건 간다. 이제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서야 바닥을 논의할 자격이 생겼다. 시장에서 합의할 준비가 마쳤기 때문에 새로운 합의를 하고 끌어올릴 그런 준비 단계다. 이 정도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하지만 가장 늦게 확인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겠죠. 시장은 확신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항상 확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도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올 것 같으신가요? 뭐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뭐 OI가 어떻든지 간에 SOPR 지표가 어떻든지 간에 뭐 추세선이 어떻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관점만 가지셔야 되지 무조건 절대적인 지표로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뭐 이런 지표들 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하기 때문에 언제 빠질지 모르고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딱 시청하실 때 가격이 지금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변동성이 엄청 커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도래했을 때에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스터디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될 때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왜 위험한 구간인지, 그리고 왜 지금은 바닥을 잡을 수 있는지, 반등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단순 공유방입니다. 뭐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그냥 공부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수익을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손해볼 장사는 절대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스터디방 제가 뭐 매일마다 관점들이나 타점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방을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는지 바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해당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딱 구글 폼이 보이실 텐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터디룸,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다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좋은 수익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장에서 수익 못 챙기면 2월 달에 또 수익 못 챙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이름 딱 누르신 다음에 딱 신청하기 누르시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업비트 관련 코인들
그런 코인들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물 코인도 한 번씩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조지표 또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만 딱 입력하셔서 뭐 클릭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양식에만 맞춰서 잘 제출해 주시면 끝입니다. 뭐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다 원하신다면 다 체크하셔서 제출하셔도 좋고요. 자, 대신에 여기에 제 이무역 전문가 이름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이게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정말 잘 해드리고 있고 구독자분들이 괜히 만족하시는 게 아니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타점이 괜찮다면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단기적인 시나리오 3개가 전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가격보다 포지션과 심리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디까지 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누가 아직 버티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절대로 우리가 바닥을 예상하거나 이게 바닥이구나 하고 마치는 장이 아니라 이런 장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편안한 심리를 유지하는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점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아까 안 눌러주셨던 분들은 눌러주시고 뭐 구독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뭐 댓글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좋은 거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